여성들은 누구나 한 번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상일까? 10대 소녀일 때는 처음 몸이 변해가는 모습에, 30대에는 출산 이후 달라진 몸에,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나이 들매 따라 변하는 모습에 또다시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64 새 박순희님은 수십 년 동안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혹은 친밀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늘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오랜 세월 그 질문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조차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앉아 조심스레 내뱉는 그 한마디, 선생님, 저는 정상인가요? 는 수십 년 동안 혼자 견뎌온 불안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상일까? 라는 고민은 결코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여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마음속으로는 수십 년간 고민을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60대에서 70대의 청춘을 보낸 한국 여성들은 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몸에 대해 궁금해도 묻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가족이나 학교에서도 이 주제는 철저히 금기시되었습니다. 70세 김영숙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는 이런 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그냥 제 안에서만 삼켜야 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이나 용기 부족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시간 동안 여성들은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감을 잃고 부부관계에서도 위축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수술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불안을 더 키우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은 정말 얼마나 다양한 걸까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몸, 특히 음부의 형태는 얼굴이나 지문처럼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얼굴이 없듯 완전히 같은 음부 형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산부인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음순의 길이와 두께, 색깔, 대칭성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소음순이 안쪽에 조용히 숨어 있고 어떤 이는 활짝 펼쳐져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주름이 많아 굴곡진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미디어 속 이미지, 특히 광고나 포르노그래피에서 보아온 단일한 형태를 정상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나는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 63세 이정환님은 젊은 시절 잡지에서 본 사진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오랫동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료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정환님, 그 모습이 바로 정상입니다. 이 한마디에 수십 년의 긴장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양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단정형은 마치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처럼 소음순이 대음순 안쪽으로 고요히 감춰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체 여성의 약 30%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양 여성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63세 이수정님은 늘 마음속에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는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혹시 덜 발달된 건 아닐까요? 그녀는 드라마나 광고 속 여성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김영란님은 남편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가 너무 평범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들은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영란님, 이건 수많은 여성이 가진 아주 건강한 형태예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김영란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단정형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부분이 적어 위생 관리가 쉽고 마찰로 인한 불편함도 덜합니다. 게다가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 감각이 예민해 친밀한 순간의 만족감이 충분히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단정형은 결코 미성숙하거나 부족한 형태가 아닙니다. 둘째, 외형과 감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겉모습이 단순하다고 해서 경험이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일상적인 위생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활짝형은 소음순이 대음순 밖으로 드러나 나비의 날개처럼 양옆으로 펼쳐진 형태를 말합니다. 전체 여성의 약 40%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나이와 인종을 막론하고 널리 나타납니다. 61세 최미자님은 늘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너무 튀어나와 보여서 부끄럽고 목욕탕에 가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남편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사회적 기준과 비교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유재숙님은 젊을 때부터 활짝형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수영장이나 사우나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노화 때문에 처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수술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후 들은 의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재숙님, 활짝형은 매우 흔하고 전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사실 활짝형은 장점도 많습니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소음수는 질 입구를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세균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활짝형은 결코 과도하거나 비정상이 아닙니다. 둘째, 외부 자극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후 불편하다면 패드나 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짝형의 감각적 민감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친밀한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맥형은 소음순의 굴곡과 주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마치 산맥이 이어진 듯하거나 세밀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전체 여성의 약 20%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와 인종에서 관찰됩니다. 68세 오명자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너무 울퉁불퉁해서 혹시 이상한 건 아닐까? 그녀는 부부 관계를 가질 때마다 부를 거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젊은 시절 우연히 본 의학 교과서, 그림 속 표준 이미지와 자신의 모습이 달라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7세 박수진님은 산맥형으로 인해 실제 불편을 겪었습니다. 꽉 끼는 옷이나 자전거를 오래 탈 때 마찰 때문에 통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정상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차였습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산맥형은 특별한 장점도 있습니다. 굴곡과 주름은 표면적을 넓혀 더 많은 신경이 분포하도록 하여 감각적으로 예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 입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친밀한 순간에는 추가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름이나 굴곡이 있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닙니다. 둘째, 불편함이 있다면 면 소재 속옷, 좌욕, 젤 사용 등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맥형의 독특한 감각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형은 말 그대로 좌우가 똑같지 않은 형태를 말합니다. 한쪽 소음순이 다른 쪽보다 길거나 두꺼운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실 자연계에서 완벽한 대칭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의 얼굴, 손, 발도 자세히 보면 좌우가 다르듯 여성의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5 새 정영민님은 오랫동안 한 가지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커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녀는 50년 넘게 이 걱정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료에서 들은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영민님, 이 정도의 차이는 너무 흔한 현상이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정경민님은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고민이 이렇게 간단히 풀릴 줄 몰랐어요. 비대칭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좌우 차이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자연스럽고 흔한 개인 차이일 뿐이므로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외형의 대칭이 아니라 건강과 기능입니다. 여성의 몸은 앞서 살펴본 단정형, 활짝형, 산맥형, 비대칭형 외에도 다양한 변주를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가 돌출형, 메몰형, 주름형입니다. 먼저 돌출형은 소음순 일부가 유난히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겉보기에는 눈에 잘 띄어 스스로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흔히 나타나는 개인차 중 하나입니다. 일부 여성은 이 돌출로 인해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그 또한 관리와 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몰형입니다. 소음순이 거의 보이지 않고 대음순 속에 완전히 감춰진 형태입니다. 마치 봉우리 대신 평지를 보는 듯한 모습인데 이런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생관리가 쉽고 외부 마찰로 인한 불편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름형입니다. 소음순에 세세한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나이, 출산 경험, 호르몬 변화 등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히려 신경 분포가 풍부해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첫째, 조금 튀어나오거나 거의 안 보이거나 주름이 많아도 모두 정상입니다. 둘째, 외형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곧 자연스러움과 건강의 증거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수술적 개입보다는 올바른 이해와 수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걱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잡지, 광고,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에서 본 단 하나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여성의 몸은 마치 모두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출됩니다. 깨끗하고 매끈하며 주름 하나 없는 이미지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음부는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속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자연스러운 차이마저도 결함으로 보이게 됩니다. 64 새하는영님은 젊은 시절 잡지 속 모델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혹시 이상한 것 아닐까? 이 생각이 평생 그녀의 자신감을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은 늘 괜찮다고 했지만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잡지 속 이미지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함정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필요 없는 수술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술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미디어 속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연출입니다. 둘째, 비교는 결국 자신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셋째,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게 정상일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학에서 말하는 정상은 단일한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넓은 범위의 다양성을 정상으로 인정합니다. 산부인과 연구에 따르면 소음순의 길이는 1cm에서 6cm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두께와 색깔, 좌우 대칭 여부 역시 제각각입니다.
의학적으로 특별히 염증이나 통증,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모두 정상으로 분류됩니다. 66, 새 김선화님은 젊은 시절 내내 자신의 모양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의사가 해준 말은 간단했습니다. 선화님, 의학적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또한 정상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야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상이라는 단어가 좁은 기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상은 곧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을 뜻합니다. 즉, 누구나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모두가 건강하다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상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외형적 다양성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셋째, 의학적 기준은 불안을 없애주고 불필요한 수술을 막아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형 때문에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여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62세 장미경님은 젊은 시절부터 부부 관계 때 늘 불을 껐습니다. 혹시라도 보이면 싫어할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지만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안이 오랫동안 관계의 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의 윤혜정님은 손주들과 목욕탕에 가기를 피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비교당할까봐 혹은 은연중에 시선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숨기는 습관은 결국 삶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몸에 대한 수치심은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거리감을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여성일수록 성적 만족도와 삶의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부끄러움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기준에서 비롯된 환상입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의 몸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더 자유롭고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길은 수용과 자기 긍정입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과 부끄러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69세 이정희님은 오랫동안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이 고민했어. 친구들의 고백을 들은 순간 정희님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긍정을 실천하는 여성들은 관계의 만족도가 높고 삶의 행복감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기 긍정은 단순히 나는 괜찮아 라고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생의 일부로 이해하고 비교 대신 감사함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누구나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정상입니다. 둘째, 비교는 불행을 낳지만 수용은 자유를 선물합니다. 셋째, 자기 긍정은 친밀한 관계와 삶의 행복을 키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성들이 평생 안고 살아온 질문, 비교와 침묵이 만든 불안, 그리고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른한 새 최은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내 삶은 훨씬 가벼웠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존중하며 잘못된 통념을 깨뜨리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작은 대화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첫째,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침묵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말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셋째, 나의 경험이 다른 여성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여성들과 함께 이 대화를 이어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가볍게 하고 더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친구, 가족, 혹은 같은 고민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모양고의 인생을 바꾸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대화를 이어가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